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토론 뜨거운 감자의 진행을 맡은 박봉규입니다. 요즘 흔히 문화산업이란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연간 수익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흔히 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시에서 추진 중인 문학영화제도 강릉의 풍부한 문학적인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로 여겨집니다. 산업적인 측면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TV토론 뜨거운 감자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강릉 문학영화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칠 세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의회의 김복자 의원 제 옆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영화의 본산인 캘리포니아를 다룬 소설을 쓰신 소설가 한 분 모셨습니다. 김수련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역에서 단편 영화를 오랫동안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마리오 감독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문학영화제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영화제일까 궁금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규정을 짓고 언뜻 생각하기에는 문학작품을 영화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걸 만든 영화를 다시 영화제에 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생각하기에는 문학작품을 영화로 만들어서 이걸 영화제 형식으로 상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어렴풋이 짐작이 되곤 합니다. 문학영화제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글쎄요, 뭐 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영화화된 그런 작품들 위주로 상영하는 영화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은 좀 들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좀 고민이 된 지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제 같은 경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영화제가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영화제가 지속 못하고 사라진 영화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제 강릉 문학영화제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문학일까? 아니면 영화제일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문학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영화제라고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선정되는 작품 수, 그다음에 부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네.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김 작가님 좀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문학영화제라는 게 전 세계에 없었다는 게 사실 좀 놀라웠었거든요. 이번이 강릉에서 문학영화제를 세계 최초로 시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문학과 영화가 장르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출발점은 세상에 대해서 말을 걸고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관념, 세상에 대한 관념에다가 스토리를 입히고 하는 것은 똑같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학 영화제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저한테는 사실 좀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영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문학에서 영화와 달리 영화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에도 영상을 입히는데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텍스트로 세상을 상상을 하는 거에서 영상을 통해서 더 그 상상이 폭이 넓어지는 것도 있고 서로 저는 시너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그것이 함께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좀 네.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네. 예. 그 영화 작업을 할 때 네. 시나리오부터 이제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시나리오 자체가 문학의 한 장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은 모든 영화가 다 문학 영화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네. 동의를 해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는 문학의 시나리오가 문학의 장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소설이라는 거, 그리고 또 시 여러 가지가 문학의 장르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설을 그러니까
뭐 안나까르리라든지 아니면은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이런 게 다 소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서편제도 이제 이청준 그 소설가의 그 남도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소설이 영화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외에 소설을 바탕으로 된 거를 이제 다시 영화로 가지고 다시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게 지금 문학영화제의 취지가 아닐까 저는 네. 생각. 이게 좀 확장을 시키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너무 범주가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강릉이 낳은 걸출한 문학인들의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세계 유수의 문학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것을 영화제에서 뭐 상영을 하겠다는 건지 개념을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어떤가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문학영화제라고 하면 소설을 영화로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펼칠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 강릉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국제문학영화제에서 해리포터 작가를 초청하고 대단히 유명한 그런 작가들을 모셔서 영화제에 참석시키겠다라는 것들을 사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릉에서는 문학이 문양의 도시라는 그런 타이틀로 영화와 결합시키는 그런 구상을 했다고 이해합니다. 네. 조앤 롤링이 뭐 강릉 영화제에 온다면은 뭐 대단히 그 센세이션한 그 붐을 일으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돈을 줘야 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2016년인가요? 울주군에서 세계 산악영화제라는 걸 열었어요. 지금도 있고 영남 알프스에서 산악영화제를 하는 건데 강릉 문학영화제도 이 산악영화제처럼 어떤 특정 장르를 좁혀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감독님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 최초라고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혹은 있어도 대학이나 도서관에서 자그마하게 문학영화제 혹은 영화와 문학 뭐 이런 식의 섹션을 만들어서 영화를 틀었던 거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안 했을까? 한국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문화적인 혹은 문학의 자랑을 하는 국가와 도시가 겁나게 많은데 왜 안 할까? 그건 좀 분명히 이유가 있다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나리오 자체를 문학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모든 영화가 문학인 건데 그렇다면 굳이 영화제 앞에 문학이라고 하는 걸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학이라고 붙이는 순간에 스스로 범위를 굉장히 좁혀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확장성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애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웹툰이나 이걸 영화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과연 그러면 웹툰까지 문학을 볼 거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경향은 웹툰과 만화, 그다음에 웹소설 같은 경우에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까지 이어질 텐데 혹은 게임을 영화하기도 하고 과연 그럼 어디까지가 문학인 거냐? 이 부분 경계가 정확하게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이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왜 문학영화제를 이 강릉에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좀 설명해 봐 주시죠.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 당위성에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강릉하고 예. 문학영화제하고 무슨 뭐 영화하고 무슨 그러니까 관련이 있나요? 제가 강릉에서 문학영화제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었던 것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강릉에 아버지 여행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왔었을 때 이 강릉에 저는 이제 도시에서 자랐지만 그 자연, 강릉의 자연, 바다와 산이 있고 그리고 투명한 햇살이 있고 그 어렸을 때 그 느낌들이 그때 받았던 그 느낌들이 저한테 소설을 쓰고 문학을 하는데 꽤 많은 힘을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허난사람과 허균 남매에 대해서 소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난히 강릉에는 꽤 많은 문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인들이 나왔을까 제가 항상 의아해했었고 그런데 이 강릉에서 문학영화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강릉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냥 반갑고 그냥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김수련 작가 같은 네. 분이 전국에 많이 계시면 이 영화제는 뭐 성공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김 의원님? 저 포럼도 있었고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강릉시에서 연구 용역을 혹시 뭐 발주한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저는 이 국제문학영화제가 처음에 얘기됐을 때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느닷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좀 중요한 계획들을 세울 때는 사전에 어떤 충분한 이제 공감이나 이런 것들 또 여론을 확산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선행 작업이 너무나 없었고 다만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문학영화제라고 이렇게 던졌을 때는 뭔가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학을 통해서 영화를 한다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강릉이 갖고 있는 문학 동호인 그리고 문양의 도시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뭔가 국제 도시로서 이어가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 강릉이라는 자연 그 경관과 함께하는 뭔가 영화제라고 한다면 어떤 가능성도 일면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전주 국제영화제가 올해 20회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리고 뭐 부산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겠는데 강릉문학영화제는 국내 다른 도시들의 그 영화제들과 과연 어떤 그 차별성을 가질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우선 들어서 어떻게 근데 보시는지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의 장점을 본인보다는 남들이 알아봐 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강릉 시민들이 왜 이 문학영화제를 강릉에서라고 약간 의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그 장점을 강릉 시민들이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이제 많은 글을 쓰는 친구들이 내가 작업을 한다면 동해바다 가서 몇 달 동안 파묻혀서 글을 쓰고 싶어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면은 그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곳에 가면 글이 잘 나올 것 같아. 글이 잘 나올 거라는 것은 그 안에 그 도시에 그 지역에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거든. 그 스토리가 나한테 영감을 주고 나를 계속 자극한다는 그런 건데 오히려 강릉 시민들이 그 장점들을 그 느낌들을 너무 익숙하니까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울산시가 말이죠. 내년 그 하반기 개최를 목표로 해서 국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부산이 인근에 있지만 자기들은 차별성 있게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게 강릉 문학영화제가 올라가게 되면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또 우리나라에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문학영화제가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제 강릉이 국내에서 이제 여러 그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차별성,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감독님. 그 영화제 같은 경우에 중요한 요소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적인 특색이 있느냐, 시기가 언제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지역이 어디냐, 부산이 대표적인 아시아를 대표한 영화제 될 수 있었던 거는 항구도시라고 하는 큰 이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기 또 10월 초에 했죠. 굉장히 좋은 날씨에 그래서 야외 상영도 하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릉만 해도 대표적으로 8월 초에 하는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있죠. 휴가 기간 피크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제에 매년 5,000명, 6,000명 이상의 관객이 와서 영화를 이제 보는 야외에서 밤에밖에 하지 않는데 그런 적의 지역적인 특색들을 갖고 있는 영화제들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러면 강릉문학영화제는 어떤 장점이 있냐 혹은 차별성이 뭐냐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한 정체성과 맞닿아져 있는데 현재까지 뭐 포럼이나 혹은 뭐 보도도 많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학을 갖다 붙이면 과연 그 영화제의 정체성이라 볼 수 있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제의 정체성은 이름이 아니라 어떤 영화를 셀렉션해서 트느냐가 그 영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는 프레영화제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어떤 영화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어떤 섹션을 만들어서 영화를 틀 거냐, 그리고 그걸 보는 관객들이 그 영화를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가을에 서울 은평구에서 문학영화제를 뭐 했다고 그래요. 이제 아까 뭐 세계 최초의 강릉 문학영화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은평구에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회성 이벤트처럼 이제 그쳤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만큼 이게 문학영화제가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걸 이제 반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 의원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죠? 네, 사실 아까 최초라고 했는데 네. 이제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도 하나 섹션으로 해서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소설 영화를 만나다 그런 형태의 그 공연들이 계속 영화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문학 작품, 너무나 많은 문학 작품들이 영화가 됐고 그것을 새롭게 강릉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개막작으로 이렇게 선보인다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뭐 휴대폰을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영화를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리고 이 계획들이 지금은 강릉이 상영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뭐 아이스 아레나나 뭐 녹색 체험센터, 청소년 수련관 이런 거는 영화를 전담해서 그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서 단순하게 영화제를 상영 형태로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들이 붙지 않으면 매력이 없는 영화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그 실내 공간에서 공연장으로서 영화 상영장으로서도 충분하지 않는 공간에서 영화를 볼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면 이 영화제는 우리 이마리오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하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얘기한 거를 조금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강릉이 가진 어떤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계획들은 너무나 출발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고민하고 지역의 예술인들과 의견을 나눠서 이게 지역사회 전체에서 좀 확산을 해서 그러면 정말 어떻게 좀 영화제를 충분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영화제로 만들 수 있을 것에 대한 계획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느닷없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반론할 게 좀 있으면 해보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전 강릉은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적인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영화를 찍으러 실제로 오기도 하고 드라마를 찍으러 많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강원영상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춘천에 있긴 하지만 그런 로케이션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는데 문제는 그런 장점이 과연 영화제까지 갈 수 있느냐 하고 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러 많이 온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영화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별개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하나씩 준비해 갔으면 어떤 이름 정하는 것부터 정체성까지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갈 거냐, 전 세계 500개 정도가 되는 국제영화제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체성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조직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에 대한 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저기 대충 그 얘기가 나왔지 포럼 한 번 있었고 뭐 아이디어 차원이고 그렇게 많이 진행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강릉 그 문학영화제에 대한 강릉시의 기본 구상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가 뭐 영화제 규모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되게 얼개를 그리고 있나요? 네, 사실 이 계획이 발표된 것이 올해 1월입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됐고요. 보통의 중요한 사업들은 그리고 이게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들은 이제 투용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계획들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년도에 충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예산을 없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이 전혀.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이 국제문학영화제 예산을 강릉시가 지금 이번 4월 달에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12억 예산을 증액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의하는 단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한데 이 계획은 이제 올해 11월 7일부터 4일 동안 12억 예산을 가지고
치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문화재단이 주관해서 그 안에서 영화 사무국을 꾸리고 집행위원회와 또 프로그래머들을 통해서 또 전문가 풀이 강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또 외부 자원을 공모를 통해서 영화제를 치르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사무국이 설치됐거나 또는 뭐 집행위원회가 꾸려졌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예산도 지금 확보되지 않았고 네. 올해 추가 경정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고 이것이 만약에 끝난다는 시점들은 5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5월부터 11월까지의 이 영화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시간도 상당히 짧은 그 기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영화제를 계획한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그 강릉 문학영화제와 관련해서 포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뭐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뭐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전문가들이 뭐 많이 오셨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저는 이게 강릉 시민들만을 위한 영화제라고 하면은요, 저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강릉 시민들이 위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을 오시도록 한다면은 저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반가웠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릉의 경포대 바다를 보러 가면서 그리고 산을 보러 가면서 영화도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영화제가 있다는 걸 반가워하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부에 계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릉에 터 잡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그 부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동진 영화제만 해도 지난해에 20주년이라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이 오고 과연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오고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더니 타지에서 오는 비율이 70이고 강릉에서 오는 비율이 3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리고 온 김에 주변에서 관광하고 묵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랬을 때 기본 전제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보고 싶은 영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길을 쓰고 숙박을 예약하고 KTX 타고 와서 영화를 보게 되고 영 온 김에 가서 밥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제의 핵심은 어떤 영화 틀 거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관객이 강릉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영화제 이 영화 튼데 봐야 되지 않겠어 해서 오게 만드는 그게 뭐냐가 핵심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사무국조차 없는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올해 프레영화제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체성을 좀 잘 살리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동진 독립영화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창기에 제가 후원도 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 시민들의 뜻이 모여서 문학영화제를 만들고 시민들이 뭐 도움을 주고 그러면 뭐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12억의 예산이 투입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김 의원께서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10억이라면 과연 영화제를 치를 만한 충분한 예산인가? 강릉시에 12억을 이쪽에 넣기 때문에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혹시 뭐 줄어드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역에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죠. 사실은 기존에 이제 문화예술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좀 비중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억 예산도 올해 문화예술과의 추가 경정 예산의 범위에서는 한 35%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예산이 이제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 영화제를 성공시키는 요인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지역의 그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영화제가 돼야 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시장의 의지만 갖고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이후에 또 단체장이 바뀐다거나 이러면은 또 폐지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 동기 유발 그리고 시민들의 힘 또 지역의 영화에 관계되는 이런 관계자들이 함께해야 되는데
우리 독립영화제,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참여하는 그 그룹도 사실은 이 시기적으로 이 영화제 준비와 결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외부 자원을 통해서 사실은 영화제를 끌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의 문제보다 사실은 10억의 규모에 맞는 그 영화제를 치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화제를 통해서 지역 자원을 남기고 그리고 이후에도 어떤 영상 산업이든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매개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지속 가능성 아니냐. 나중에 뭐 또 단체장 바뀌면 또 그 장난감 쓰다가 실증 나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방자치제에서 이제 왕왕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12억을 드린다고 하는데 부처는 뭐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전주라든가 부산의 경우에는 이 감독님 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하나요? 부산은 1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초창기엔 그렇게 안 썼겠죠. 그렇죠.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들하고 다르고 지금까지 힘을 가졌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시에서 우리 영화제 할래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영화인들이 서울에 있었겠죠. 서울의 상업 영화인들 그다음에 독립 영화인들이 한국에 국제 영화제가 필요하다. 우리 영화를 해외에 알릴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럼 어디서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의견들을 모아서 부산에 가서 하기로 돼서 진행돼서 현재까지 왔던 거죠. 그 힘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강릉 문학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있는 영화인 혹은 문학인 혹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 영화제가 필요하지 않겠어가 아니라 시에서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진행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행정의 지원이나 이런 걸 잘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이 바뀌고 혹은 거기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됐을 경우에 영화제가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망한 영화제가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문학인들, 문학영화제라면 문학인들, 그다음에 영화인들하고 의견을 좀 충분히 나누고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나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당신네 도와달라. 그리고 정체성 만드는 데 같이 도움을 달라. 같이 의논하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좀 너무 급하게 가고 있는 모양새라서 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관주도로 가는 거는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의회를 예산관이 뭐 결국은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네. 예산 관계는 의회하고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임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이 영화제 부분이 사실은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여러 방면으로 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어떤가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그 집행돼 왔던 그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문화예술계에 쓸 예산을 끌어다가 이걸 하는 것 아니냐. 지역의 이제 문학이라든가 관련 예술단체 이런 쪽에서 약간 그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분위기가 뭐 강릉 시내에서 어떤가요? 이제 문학 관련 단체들의 분위기는 기존에도 사실은 이제 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서 좀 독단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었는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문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그 좀 소통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누가 이 제안을 했을까라는 궁금함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3.5 어떤 기획을 하고 의제를 만드는 거는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들을 확대해 나가려면 문인들, 또 예술인들, 또 영화인들하고 좀 폭넓게 확장해서 교류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이 소통의 방식이 단체장의 소통의 방식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 주민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기보다는 다른 외부인의 어떤 자원이나 실력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그런 방식이 주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강릉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부산 국제영화제를 뭐 제대로 성공시킨 김동호 위원장도 오시고
또 뭐 유명한 배우들도 몇 번 그 화면에서 뵀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그날 이제 저도 뭔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갔었는데 네. 김동호 위원장님이 축사를 30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축할 일이 많았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제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영화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의 우려가 있는 거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고 해외 가서 본 그런 영화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어떻게 해야지 강릉 문학영화제가 갈 수 있을지 가장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영화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답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별로 진척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제가 뭐 처음부터 잘 될 일은 없겠고 다른 국내의 그 영화제, 뭐 세계적인 영화제도 그랬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다 보면 뭐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 작가님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에서 감독님 말씀에서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이 문학 영화제에 그러니까 문학과 영화제에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출발점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영화 감독님이시니까 영화제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두셨어요. 근데 저는 이 처음에 문학 영화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포인트를 문학에다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미 문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문학에서 출발점을 문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화를 하는데 문학을 빌려올 것인가의 차이는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텍스트화되는 것을 먼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상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다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한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텍스트로만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이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의 확장이 가능한 문학, 시나리오를 포함한 문학을 해서 이거를 영상으로 그거를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영상을 가지고 문학을 빌려올 것인지에 따라서 출발점이 다른데 거기에서 저는 이게 차별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성공 여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꼭 성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세상에 뭔가를 시도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이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다면 저는 성공에다가 목적을 두고 하기보다는 이 자체에 좀 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의의를 두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뭐 어떻게 보세요? 비전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거 해서 강릉시의 관광객들이 영화 때문에 많이 오겠느냐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그 영화가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제가 상영이 된다면 저는 매력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릉은 어떤 차별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영화제는 저는 그 지점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고 또 올해의 계획은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강릉시가 이제 울주 산악 국제 영화제를 모델로 해서 그때도 초기에 한 1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23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경제 효과를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근데 시가 분석한 거는 하루에 울주 그 산악 영화제 때 오는 사람들 카운트 했을 때 4일 동안 4만 명이 온다라는 예상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루 8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다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 유발 효과로 하면은 81명의 취업 고용을 예산할 수 있고 그리고 한 120억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강릉시가 이제 계획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그 울주 산악 영화제가 어떻게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강릉시가 이제 11월 7일부터 하려고 하는 그 계획서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까 이제 잠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닷가에서 영화를 걸게 되면 성공할 수도 있다.
뭐 백사장도 있고 파도도 있고 지금의 말이죠. 현재의 계약보다는 네. 외부의 아까 정동진 영화제도 한 70%가 외부인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매력은 우리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연 경관을 활용한 그런 소재의 정체성이 아니라면 정말 다 실내에 가둬놓고 이 문학 영화 기존에 다 나왔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 매력이 있을까 하는 거죠. 저는 네.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영화제를 제가 이제 부산 영화제도 자주 가지만 영화제를 가는 이유가 부산에서 해운대 바다에 거기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부산 영화제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영화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거고, 그리고 바다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즐기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바닷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려운 일인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릉 영화제에서 경포대 앞바다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제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오는 여정, 그러니까는 제가 강원도로 오는 거는 강원도의 바다를 보고 그리고 산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과정, 그 여정이 좋아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 영화제가 뭐 성공하고 이게 영화 산업으로까지 확장이 된다면 참 좋겠다. 효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영화 산업 혹은 경제성 부분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근거들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 순간에 이 문화의 영역이 사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문화라고 하는 거를 이게 돈으로 얼마를 환산할 거야 하는 순간에 돈의 논리가 들어가게 되면 상업 논리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영화제를 하는 거는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말 그대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최소화 좀 해야지 이 영화제 또한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서도 네. 성과가 뭐야라고 했을 때 네. 그러한 영역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돈 얘기하니까 저만 뭐 속물이 된 것 같아서 말이죠. 이 문학영화제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혹시 뭐 나온 게 있는지 시에서 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 잘 모르고요. 네. 그때 우리 포럼을 통해서 뭐 안성기 배우나 김동호 이사장님이 왔을 때 그때 시민들도 처음 이제 알게 된 거고 이것이 어떻게 향후에 계획되고 진행될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상태죠. 지금 현재는. 네. 아까 저 김 작가님 말씀 중에 11월에 하는 거는 그 바닷가에서 그거 추운데 말이죠.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기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시기가 네. 이 강릉 영화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 존재하는 국제영화제들이 존재하고요. 근데 그렇겠군요. 이 국제영화제는 초청작 뭐 이런 거 하려면 그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영화제가 또 일정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그때 정도 말고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차라리 일본의 유바리 영화제가 한겨울에 한 게 아니라면 영화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 굉장히 제한이 됐습니다. 5월, 10월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전 세계 모든 영화제가 다 그때 하거든요. 네, 유바리시에서 영화제를 하는군요. 예, 한겨울에 합니다. 거긴 원래 폐광 지역인데 말이죠. 예, 예. 그 대표적인 어떤 폐광 네. 지역의 모범 사례고 유바리 영화제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난 그리고 지역 인구가 한 2만밖에 되지 않는데 그 영화제를 통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관광 도시가 됐었죠. 네. 이 감독께서는 말이죠. 제가 그 토론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게 영화인이신데 영화제를 개최하고 판을 깔겠다고 하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왜 제가 그런가요?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네. 저 찬성합니다. 네. 영화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왕 하는 거 좀 준비를 좀 충분히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강릉에 살고 있으면 저도 그 영화제를 가서 영화를 보든 어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면 잘 돼서 말 그대로 서울이 아니라 대도시가 아닌 이런 중소도시에서 성공적인 그런 국제영화제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뭔가 준비 과정 없이 그다음에 충분한 논의와 깊은 고민 없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어서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정동진의 그 독립영화제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제 문학영화제가 강릉에서 별도로 열리게 되면 정동진 영화제와의 상관관계 또 그게 혹시 또 기존의 소규모 영화제가
뭐 좀 괄시받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상관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오는 층 자체가 많이 겹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동진 영화제는 올해 21회가 됐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강원도와 시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네. 정동진 영화제를 준비한 팀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영화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는데 대신에 서로 시너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지역에서 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지역에 있는 작은 소규모 영화제들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뭔가 같이 어떻게 해야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그것들을 각각의 자기네 영화제 프로그램 혹은 뭔가 다른 걸 뭔가 기획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자그마한 영화제라고 하면 정동진 영화제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뭐 장애인 인권 영화제도 있고 강릉 인권 영화제나 이런저런 영화제들이 있으니 평소에 그런 자그마한 영화제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좀 새로운 영화들을 접하게 되고 이런 국제영화제 통해서 좀 더 다른 기운을 받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받아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이번 문학영화제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기존의 강릉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 정동진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탄탄하게 어느 정도 성장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국제, 세계 그 독립영화제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문학 영화제라는 틀이 아니라 그리고 뭐 관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강릉의 정체성을 또 대변하고 그리고 강릉의 지역을 소재로 다 영화를 찍게 하고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산업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왜 올해 이거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예술인들하고도 결합해서 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해서 정말 좋은 영화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도 이 영화제를 출발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올 11월 7일 날 꼭 해야 되는지 여전히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네. 저는 강릉 사람이 아닌 외부인으로서요. 지금 이제 오늘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게 뭔가면요. 이게 정동진 영화제랑 이제 이 문학 영화제가 강릉 문학 영화제가 두 개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영화제가 두 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강릉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밖에서 거기에 가면은 재밌게 한바탕 놀다 올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영화제가 하나든 여러 개든 그냥 그들만의 그냥 놀이가 아니라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가면은 거기에 단지 그들은 강릉 시민들은 전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줬어. 이 기회를 줬어. 우리는 그 11월이 되면 언제가 되면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재밌게 놀다 올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준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강릉 시민의 문제로 그냥 풀 문제가 아니라 국제 영화제가 되든 이게 뭐 그냥 작은 영화제가 되더라 하더라도 그냥 강릉 시민들의 그냥 그들만의 잔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자칫 이게 그 안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예. 아니고요. 예. 저는 강릉에 온 지 9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강릉에서 이게 서울 국제영화제가 아니잖아요. 강릉 국제영화제면 기본 전제는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 예술인들, 문학인들과 사전 교감을 하고 영화제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영화제 할 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런 토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영화제를 반대하는 건 저는 잘 아닙니다. 모르는데 만약에 부산 영화제든 부천 영화제든 아니면 제천 영화제든 거기는 제천 사람이 부천 사람들이 그 영화제를 추진하진 않았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그거를 영화제를 진행을 하든 그게 그쪽에서 시민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든 저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
100% 동의하죠. 당연히 네. 영화제를 잘 알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고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죠. 영화제는. 네. 그 영화제를 강릉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 영화제가 왜 필요한지 네. 동의부터 얻고 그래야지 영화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지금 이제 열띤 토론이 비로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뭐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강릉 문학영화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11월에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한마디씩 하고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강릉은 이제 국제문학영화제를 치르기에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 그 김동호 이사장님께서 포럼에 왔을 때도 독립성을 가장 많이 요구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영화의 집행위원회가 꾸려지거나 이랬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개입하지 말고 그리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형태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전문가 그룹이 영화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가야 되고요. 그 이전에 적어도 강릉의 색채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 정체성은 시민들과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단시간 내에 급조된 듯이 뭐에 뒤에 쫓기는 듯이 국제영화제를 치를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또 그룹들과 호흡한 후에 전문가들을 또 함께해서 내년에 영화제를 좀 더 준비를 해서 치르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쓰든 영화를 보든 영화를 찍든 뭐를 하든 간에 강릉에 와서 그러니까 한번 재밌게 놀고 싶다는 외부인으로서 그러니까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제가 언제 시작을 하든 잘 되고 그리고 외부인들한테 세계인들한테 한바탕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는 잔치를 영화라는 문학과 영화라는 걸로 하나의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저는 바랍니다. 문화의 힘은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지 않으면 그 사회 같은 경우에 병들게 될 수밖에 없고 문화는 특히나 그런 다양성을 어떻게 확장을 해나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영화제 또한 그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좀 더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영화제 정체성을 좀 잘 잡아 나가서 영화제가 몇 년 지나고 나서 문 닫지 않고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릉 문학영화제를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을 이 시간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올해는 한국영화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19년에 처음 단성사에서 영화를 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국제문학영화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성패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겠는데 왜 문학영화제인가 하는 당위성과 강릉만의 차별성, 경쟁력, 성공 가능성을 꼼꼼히 사전에 좀 따져봐야 되겠고 관주도의 밀어붙이기와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치열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통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이 이 문학영화제의 성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옥동자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TV토론 뜨거운 감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